안녕하세요. 성동호 조합로펌의 자슈알리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의 피해자가 누구일까 생각하면 당연히 성폭력을 당한 직원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은 더 있습니다. 바로 회사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장이 아니라면 회사 차원에서는 가해자도 직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직원들 사이에 일어난 일로 인해 소송까지 당하고 막대한 피해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성차별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고 방비하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직장 내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회사가 취해야 하는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로서 직장 내 성폭력을 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명확한 사규, 즉 인플로이 핸드북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규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포괄적이면서도 자세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의 자세한 정의와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직장 내 성폭력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접수된 보고가 어떻게 조사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넷째, 보고된 성폭력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규는 문서화된 자료이고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증거로 채택될 자료일 만큼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2011년에 있었던 소송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2011년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아론스 렌트라는 회사에 근무하던 한 여직원이 자신의 매니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여직원은 당연히 회사에 수차례나 보고했지만 회사의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적극적인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미흡한 대처 때문에 매니저의 성추행 수위는 불행히도 더욱더 심해졌고 횟수는 더욱더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여직원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의 미흡한 대처를 문제삼아 무려 9,5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사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원들에게 성폭력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회사의 임원들과 매니저들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몇몇 주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직원 수가 50명이 넘는 회사는 2년마다 한 번씩 임원들에게 2시간 이상의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시에서도 최근 직원이 15명 이상인 회사에서는 성폭력 방지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앞장서서 직장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 변화에 성동호 조합로펌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